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국희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학력평가가 끝났습니다. 제가 총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11월 달 학력평가의 의미를 좀 깊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뭔지를 좀 파악하는 시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통 과목이 아무래도 워낙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11월 달까지만 해도 공통 과목이 다 나오죠. 우리가 이제 적분 파트만 빼고는 다 나온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할 시간이 지금부터 이제 한 12월, 1월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제대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확실해졌어요. 수능에서도 공통 과목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보고 있는 학력평가들이 공통 과목에 대한 시험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약점을 체크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자, 1부는 어려운 문제들은 없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까먹은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왜 이거를 실수했는지 이런 것들 짚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입니다. 1번부터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1번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의 정의나 아니면 삼각함수의 단순 계산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지수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근데 탄젠트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탄젠트가 바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계산하기 당황스러웠던 지점일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순하게 그냥 딱 계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을 어쨌든 변형한 다음에 내가 나오는 값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2점짜리 치고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탄젠트 3분의 10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탄젠트의 주기를 좀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죠. 탄젠트는 파이예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야 되겠다라는 걸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3분의 9파이에다가 3분의 1파이로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3분의 9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다.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거는 탄젠트의 3파이고요. 더하기 3분의 1파이가 되겠다. 그럼 주기가 이제 파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3파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탄젠트 얼마?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몇 도예요? 60도잖아요. 60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특수각으로 외웠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탄젠트의 주기 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 없다고요. 탄젠트의 4파이에서 빼기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4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2파이나 4파이나 아니면은 6파이나 이런 식으로 묶어가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일 때 주로 의미가 있는 거고, 탄젠트일 때는 굳이 짝수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파이의 배수로 끊어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딱 보자마자 당황했을 법한 문제고요. 2점짜리 치고는 2번 가보죠. 로그 3의 18 빼기 로그 3의 2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단순한 로그의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얘는요 로그의 밑이 지금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2분의 18이라고 하면 되고, 로그의 3의 9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3의 제곱. 따라서 약분이 아니라 정리하면 2가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밑이 다른 경우들도 출제가 되는데, 밑이 다를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통일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밑으로 혹은 진수를 통일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오히려 1번에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것들. 3번 미분법입니다. 함수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 대하여 f'1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미분법,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x의 n제곱에 대한 미분법이고요. 3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f' 1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하게 되면 3 더하기 3 해가지고 6 이렇게 끝나겠죠. 페이지에 있는 거는 너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력평가도 그렇고요, 수능의 기조 자체가
평이한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어려운 문제는 제가 이제 뭐 총평 때도 간단하게는 설명을 했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중위권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리고 문제풀이로만 연습했던 친구들은 많이 틀렸을 겁니다. 왜냐면 신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이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기본적인 문제들로 좀 숙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수능 특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능 특강에 나오는 신유형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작년 선배들이 공부했던 수능 특강까지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신유형들이 수능 특강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익숙하게 보다 보면 내가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맨날 풀던 문제들만 푸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어려운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앞 페이지는 워낙 평이하게 나왔다. 4번 볼까요? 극한의 문제인데, 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뭐였냐면 목표 지점이죠. 목표 지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극한 배우고 나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식을 변형해서 어렵게 출제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의 시작이 fx가 어딜 향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쉬운데 맨날 나오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개념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0으로 갈 때 좌극한이다. 그럼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고 있다. 그러면 0으로 가요. 가는데 왼쪽에서 다가오니까 이 왼쪽 함수를 따라서 가게 되면 이때 함수값과는 상관없이 얘가 향하고 있는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그렇죠, 2예요. 2.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x가 1로 가는데 우극한이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이때 함수값이랑은 전혀 상관없이요, 얘가 향하고 있는 목표 지점은 어디다? 1이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다. 요 지점. 결국은 2 곱하기 1 해가지고 요거의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비교적 수월한 문제였고요. 첫 페이지는 사실 여러분들 쉽게 했을 겁니다. 5번으로 가보죠. 5번. 자, 지수 방정식이라고 예전에는 붙였는데 지금은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수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을 한 다음에 요 구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값을 찾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고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수로 되어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3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3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9로 바꾸면 되겠다. 둘 다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걸 3분의 1로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3분의 1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둘 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데 보편적으로는 분수의 형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고 3에다가 요거 하게 되면 7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는 3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럼 밑이 지금 3입니다. 3. 그럼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 이렇게 감소하는 게 있다. 밑을 a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게 1보다 큰 상태일 때 첫 번째 케이스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a가 1보다 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값이 커짐에 따라 뭐도? 그렇죠. y값도 커지겠구나.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체 값이 y값이고 요 안에 있는 게 x값이잖아요. 그리고 얘들끼리 지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어쨌든 부등식의 이 부등호가 지수끼리 비교할 때에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다. 따라서 7-x라고 하는 게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x라고 하는 거는 이항시키면 되니까 x는
아이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나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얘는 밑이 지금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띱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풀어줄 때에는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따라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x-7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고요. 이걸 풀어주게 되면 x는 결국 얼마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뭐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의 풀이는 요거고 두 번째 거의 풀이는 요거다. 그럼 이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예요? 1, 2, 3, 4, 5. 그래서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였고요. 옛날에는 이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에 속해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위치를 먼저 통일시켜 놓은 다음에 위에 있는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다.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수열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적분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도함수 파트에서도 미분법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라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부터 적분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원이 뭘까요? 수열입니다. 결국은 요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객관식 파트 마지막 문제도 수열에 대한 문제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나왔던 게 또 나와요. 근데 이 나왔던 게 또 나왔을 때 새로운 느낌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다양하게 출제된 경험들이 있고 이거를 변형시킬 만한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수열 파트 공부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그마에 대한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 어렵게 출제돼요. 특히나 귀납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겠죠. 자, 이 친구는 1부터 10까지 이런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실전력을 키워야 되는데 시그마 문제가 나오면요 처음과 끝을 항상 체크하세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고 1부터 10까지 그러면 얘는 똑같구나. 그러면 하나로 합쳐줘도 되겠다. 시그마를 하나로 묶어줘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묶어줘도 된다라는 말은 이 친구를 분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따라서 얘는 시그마에 K는 1부터 10까지요 AK가 될 거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BK에다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도우면 되고요.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여기에 있는 2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 1부터 10까지인데 여기 있는 거 그냥 1로 하는 친구들 많은데 큰일 나요. 여기 있는 거 빼기 10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거 요거 5야 5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40이 되겠다. 그 다음 빼기 10이 되겠다. 그럼 45에서 10을 빼야 되니까 얼마예요? 35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6번의 문제는 시그마 성질에 대한 거고 처음과 끝을 기억해라. 제가 이제 3월달 학평부터 11월까지 쭉 왔는데 잘 돌이켜보면요 해설 강의를 매번 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이국수 선생님 맨날 반복했던 그 강조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게 느낌이 오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 그 경향성이 보여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3월부터 지금 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한번 처음으로 듣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내년 3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고3입니다. 지금부터 고3이죠. 예비 고3.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을 봤을 때 최대한 빠른 그런 방법 같은 것들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분해해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왔을 때 실수할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면 큰일 나고요. 7번 가볼까요? 7번.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과 그 다음에 개념, 성질 이런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x의 값이 0부터 k까지 변한대요. 그러니까 0부터 k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10이라고 하더라.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다시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거는 뭐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워낙 예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면 0부터 k까지다. 그럼 결국은 요거에 대한 함수값은 f0, 요거에 대한 함수값은 f의 k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k분의 f의 k 빼기 f의 0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f의 0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여기다 0, 0, 0 집어넣어봤자 0이죠. 그러니까 k분의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k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0이 아닐 거고요. 양수 k라고 이렇게 딱 한정 지어줬죠. 그러니까 k를 약분을 하게 되면 k 제곱에다가 더하기 k 빼기 2가 될 건데 얘가 10이 되더라.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게 되면 k제곱 더하기 k에 빼기 12는 0일 거고요. k 더하기 4에다가 k 빼기 3은 0이더라. 그러니까 k 값은 두 개가 나오겠네.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4고요. 하나는 얼마? 3이죠. 근데 이 중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답은 3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답이 3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잖아요. 요 평균 변화율이 뭐냐.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이 뭐였냐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였고, 기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와 유사하게 이제 개념의 전개를 하다 보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기하적인 의미까지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의미를 여기다 또 써보면 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뭐예요? 요 세 가지가 다 어떻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이어가는 개념에 뭐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요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개념의 연결고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8번. 우리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이런 조건들 이제는 뭐 눈에 익혀야 되는데 1이 아닌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선생님 저는요 저거 안 봐도 당연히 문제 풀 때 문제 뭐 전혀 틀리지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쉬우니까 그렇겠죠. 근데 난이도가 있는 문항일수록요 이렇게 문제 앞에 딱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답을 구했을 때 그 답이 체크,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중에 바른 답이 되는 거는 이 조건에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해 가지고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양수 a에 대하여 로그 2의 3과 로그 a의 4의 곱이 2분의 1이더라. 그러면 얘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밑이 지금 모른다. 근데 여기에 있는 값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겠구나. 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가장 크게 로그의 a의 b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거는 뭐가 돼요? 그렇죠. 로그의 b의 a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고, 또 하나 자주 쓰이는 게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거는 로그의 c에다가 로그의 로그의 c의 a에다가 로그의 c의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밑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것도 그렇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변환 공식에서 이 c라고 하는 거를 보통 10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데 조금 더 편하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는 건데, 밑을 그냥 10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상용 로그로. 그럼 로그에 2분의 로그에 3이 될 거고요. 곱하기 로그의 a분의
로그의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게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약분이 되는데 어떻게 약분되냐? 얘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와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2가 앞으로 떨어져서 2라고 하는 게 남겠다. 그러면 결국은 로그의 a분의, 그쵸? 로그의 3이 될 거고 여기 위에 있던 2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얼마? 4분의 1이겠구나.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걸로 바꿔보면 얘는요, 로그의 a의 3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얘하고 얘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로그의 3의 a로 바꿀 수 있고 얘는 아까 첫 번째 했다시피 역수가 되면 되겠다. 결국 답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 이 밑변환 공식은 우리가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봤죠. 요거는 밑이 통일되어야 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보통 이런 공식을 쓰는 거다라는 거고요. 뭐 로그 같은 경우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니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제가 딱 16번까지 풀 건데 16번까지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내가 고난도 문항, 초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지금 해설 강의를 하느라 조금 그래도 차근차근히 밟고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정말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로 습관처럼 쭉쭉쭉 진행이 돼서 가야 됩니다. 대신 정확하게 9번 가볼까요? 9번 닫힌 구간 1과 3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함수의 그래프 단원에서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먼저 나눠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배웠던 함수들로 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딱 지수함수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나눌 때 얘는 a가 1보다 큰 것, 그리고 얘가 감소하는 거는 a가 0과 1 사이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니까 x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최대값이 어디에 생길까요? 그렇죠. 여기에 최대값이 생기고 여기에 최소값이 생길 거다. 두 번째,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고요. x가 주어진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겨요? 그렇지, 여기에서 생기죠. 여기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소값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감소함수라는 형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에 상수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얘 닫힌 구간만 판단을 한 다음에 1일 때 뭐가 되겠다? 최대값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3일 때 무슨 값이 되겠다?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에 맞게끔 문제를 구하면 최대값이 5라고 합니다. 근데 이 최대값이 나오는 건 x값이 언제일 때예요? 1일 때.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1-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5가 되면 되겠다. 2분의 1에 1-a가 4가 될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이제 미통일 해줘야 되는 건데 2에다가 a-1제곱이 될 거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a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a의 3 나왔으니까 2분의 1 x-3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 fx를 설정을 하고요. 이 상태일 때 최소값을 구하는 건 x에다 뭘 집어넣는 거다? 그렇죠, 3을 집어넣는 거다. 따라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요거 자체가 1이 될 겁니다. 이거 가끔 시험 보다 보면 실수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0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게 만약 수능 때 그런다면 큰일 나죠, 진짜. 요거 1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 하게 되면 요거의 최소값 얼마 나오는 거다? 2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그래프 파트, 그리고 이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일 때 어떻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지, 물론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는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는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과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 이런 것들로 구하는데, 지수함수와 아니면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증가나 일정한 감소이기 때문에 x값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확연하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함수,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번 가볼까요? 10번. 좌표 평면 위에 점 4,-3에 대하여, 자 여기다가는 이제 좀 체크 하나만 좀 해놓고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각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개념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삼각함수가 항상 어렵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어디에서 더 어렵냐면 미적분에서 더 어려워요. 미적분 교과목에서. 우리가 수학2에서 다루고 있는 삼각함수는 정말 정의, 성질,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법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저 각변환 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거나 확신이 없게끔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로 봐야 됩니다. 어떤 좌표에,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이제 점이 주어져 있는데 4,-3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게 4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게 -3이더라.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삼각함수를 정의 내릴 때 시초선 여기에 있는 x축 양의 방향으로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동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가겠죠. 돼요? 이게 이제 세타입니다. 보통 세타. 근데 삼각함수의 정의를요, 삼각형으로만 딱딱딱 기억했던 친구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렇게 생기는 건지에 따라서 값을 구하기가 애매해지겠죠. 그럼 안 돼요. 아예 기본적인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빗변.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기 거리예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무슨 좌표? y 좌표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좌표라는 말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요, 여기 있는 거 빗변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x 좌표가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바뀌는 게 있는 거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도 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도 x의 좌표분의 그 다음 y의 뭐예요? 좌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동경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을 먼저 구해보면, 정의대로 하면요, 여기 있는 거 3이고 여기 있는 거 4니까 여기 있는 길이 5거든요. 그럼 5분의 y 좌표니까 얼마가 와야 돼요? -3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길이 얼마? 5분의 그 다음 x 좌표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4.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개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하기 편하게끔 하려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나왔을 때는 함수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역수 취급이 된다. 이게 나왔을 땐 함수가 바뀌어요, 무조건. 그리고 2분의 파이 플러스다. 그러면 이 친구의 동경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세요. 대신 세타를 예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90도보다 약간 큰 거니까 이사분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지역에서 사인 값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입니다. 올사탄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 부호를 따라가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해볼까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다.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함수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거에 이사분면인데, 얘는 원래 있던 이 함수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탄젠트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더라.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역수가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탄젠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부호를 기억해야 되는데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거, 얘도 탄젠트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마이너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풀게 되면 원하는 거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예요. 그럼 요거다, 요거. 결국은 저기에 있는 게 코사인 세타로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였죠. 그 다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럼 결국은 5분의 7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변환이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써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저하고 지금 했던 거하고 똑같이 성질을 찾아보세요.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 밑에다가 좀 적어 놓을 필요가 있고 파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는 함수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부호 따지는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원래 있던 함수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암기법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11번. 삼각함수의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데 뭐 주기 아니면은 최대값, 최소값 묻는 거는 당연한 내용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항상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쵸? 교과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4코사인 a분의 파이 x 더하기 b의 주기가 4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요거 하나 정도 주기를 체크할 때에는요 절대값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코사인이기 때문에 2파이라고 하는 원래 주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뭘로 나눌까요? 그렇죠. x 앞에 있는 개수 전체.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나누면 되겠다? a분의 파이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절대값. 근데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냥 그대로 풀어진다고 보고 얘는 얼마다? 2a다. 근데 얘가 4래요. 따라서 a 값은 얼마?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랑 비슷한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a의 코사인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럼 이 상태에서 주기를 따지는 건 2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절대값 b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때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a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c를 하면 얘가 최대값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값 씌운 거에 마이너스를 취하고요. 그리고 더하기 c를 해주면 얘가 뭐다?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4라고 하는 거에다가요 b를 이렇게 더하면 얘는 최대값이에요. 마이너스 4에다가 b를 더하면 최소값이에요.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b는 얼마? 3이죠. 그러니까 b가 3이고 a 값이 2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다. 요거는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형태고요. 얘도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하는 방법과 아니면 뭐 내신 풀 때 하는 방법과 개념 공부할 때 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를 풀 때는요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하더라 fx가. 근데 함수가 지금 끊겨 있죠. 이 친구가 끊겨 있는 상태에서 미분 가능을 따지는 거는 첫 번째는 연속성을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미분계수를 파악하면 되는 건데 얘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로 분리해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얘가 문제풀이 할 때, 즉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냐면 fx가 다항함수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요거 연속성 따진 다음에 얘 각각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얘가 다항함수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미적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3학년 거 이미 선택했죠. 그럼 그 상태에서 미적분 듣는 친구 있을 건데 이 미적분에서 발레가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배우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념으로 공부하는 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걸 따질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도함수의
극한값으로 해결을 하죠. 위에 있는 거 미분하고 밑에 있는 거 미분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x 좌표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다항함수라고 하는 특수한 케이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 그냥 도함수의 극한값 형태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걸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거. 자, 왼쪽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왼쪽에 대한 거. 따라서 리미트 x라고 하는 게 1로 가는데 좌극한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 친구의 미분계수의 정의는 x-1에다가요, 얘는 fx-f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연속성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식을 세워보면, 아이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이고요. 여기 있는 거 x 빼기 1분의 fx가 x가 1보다 작은 범위일 때의 함수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세제곱 더하기, 아이고, 빼기 ax 더하기 2b가 될 거고, f1이라고 하는 걸 빼줘야 되는데 f1은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되겠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두 번째 것도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x가 1로 가긴 하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오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건 x 빼기 1분의 fx 빼기 f의 1이라고 식을 세우면 되고, 이때 식은 이렇게 되겠다. 1 더하기에 x 빼기 1에다가 이제 우극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함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빼기 함수값은 동일하겠지. 마이너스 3 더하기 b 이렇게 오면 되겠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속성을 하나만 여기다 써볼게요. 1일 때 저기다 넣게 되면 1-a 더하기 2b는 밑에 있는 거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되더라.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네. 얘는 요거 b 빼기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뭐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 b는 a 빼기 4 이런 형태로 정리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좀 어렵게 생겼으니까 오른쪽 거부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거 b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있는 거 플러스 3이기 때문에 x 빼기 1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건 x 빼기 1이고, 이 상태에서 x가 1로 가까이 가더라.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 얼마? 마이너스 3이더라. 됐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합니다. x 세제곱에다가 a라고 하는 게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얘를 계산하면 그냥 b야. 그러니까 x 세제곱 맞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ax에 b라고 하는 거 대신에 a 빼기 4를 집어넣어요. 그럼 a 빼기 4에다가 여기 있는 거 더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a 빼기 1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이제 x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a 빼기 1이라고 하는 것과 1 이런 식으로 묶이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보고 여기도 마이너스 해볼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만 남겠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요거 일단 요거 3차기 때문에 1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끝낼게요. 1-a에다 더하기 a 빼기 1.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1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 빼기 1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여기에 x 제곱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x가 이렇게 오면 되겠다.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x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x인데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ax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항을 보게 되면 얘가 a-1이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x 빼기 1로 나눠주고 여기다가 x가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여기다 1 넣게 되면 얼마? 2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6입니다. a라고 하는 건 6. 그럼 a가 6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b가 여기 있네. 그쵸? b는 2가 되겠다.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단순하게 미분하면 돼요. 첫 번째 3x제곱 마이너스 a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여기다 1 집어넣어요. 그럼 3 빼기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라고 하는 거 얼마? 6이다. 한 3초 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누가 이렇게 풀겠어요, 사실. 도함수의 극한으로 거의 다 풀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개념 파트까지 좀 설명을 해본 겁니다. 12번. 13번 가볼게요. 얘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 그쵸? 두 가지의 형태를 꺼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얘를 좀 변형을 해야 됩니다. 얘가 단순하게 fx에 대한 걸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x에 대한 거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요, x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x분의 2fx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fx가 될 거고 더하기 5가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x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x가 0으로 갈 때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0이고요. 여기 있는 거 0입니다. 돼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값 자체가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얼마? 0 더하기 5.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냥 대입해도 되나요? 되죠. 왜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x분의 fx도 여기 옆에다 쓸 건데, x분의 fx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x고, 그쵸? 더하기 2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도 x로 나눠주게 되면 x 더하기 2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요거 자체가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하는 건데 2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극한값 존재, 얘도 극한값 존재, 얘도 극한값 존재, 얘도 극한값 존재. 따라서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끝난다는 거죠. 요거 얼마였어요? x분의 fx 2였다. 그러니까 4 빼기 1 하니까 요거 3이니까 정리하면 얼마예요? 3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거는 fx에 대한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을 하나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밑에 있는 거 x분의 fx라고 하는 걸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변 모든 항에다가 x로 나눠줘서 x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13번은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거 14번으로 가겠습니다. 4점짜리인데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 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공비가 1인 경우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문제 풀 때 확실해야 되니까. A1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공비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S의 6이라고 하는 거는요, A의 1이 3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3, 3, 3, 3, 3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S의 6이라고 하는 거는 3짜리가 몇 개 있는 거다? 6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18개, 1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15 빼기. 그 다음에 S의 2라고 하는 건 3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 얼마? 6이죠. 거기다가 A의 2라고 하는 거는 3이에요, 그냥. 그럼 여기 있는 게 2분의 3이더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하게 되면 A4라고 하는 것도 3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9, 18, 2가 되니까 여기가 다르죠. 아, 그러니까 공비는 뭐가 아니구나. 1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1이 아니기 때문에 SN이라고 하는 합의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S의 6이라고 하는 거는 공비라고 하는 거 그냥 R로 처리할게요. 그럼 R-1분의 첫 번째 항 3에다가요, R에 6제곱 빼기 1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거를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얘는요, A의 3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5 더하기 A의 6이에요. 그러면 얘를 A1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A3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항으로 두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다? 네 번째까지 더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공비는 어차피 똑같아요. R-1분의 A3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 놓고 그 다음 얘는 공비가 6이 아니라 5까지죠? 3개. 따라서 R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꿔주면 되겠죠. A3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 3에다가 공비 몇 개짜리야? 2개짜리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분의 A의 2라고 하는 것도 첫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한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기 밑에 있는 거 R-R, R-1 정리되겠고, 그럼 결국은 3의 R의 제곱에다가 R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에다가 R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R의 세제곱 빼기 1에다가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었어요. 그럼 약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거 3과 3 약분 될 거고, R 제곱분의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남을 겁니다. 됐죠? 근데 얘가 뭐랑 같아요? 2분의 3의 R과 같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3의 R의 세제곱은 2의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R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죠. 2 곱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2. 그러니까 R의 세제곱 얼마? 2가 되겠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는 A4예요. 그럼 A1에다가 공비 3개짜리.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해가지고요. 답은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였고, 우리가 원리를 따질 때 첫째 항이나 아니면 뭐 두 번째 항이나 세 번째 항이나 어차피 식 세우는 거는 똑같이 하면 된다. 얘를 S5에서부터 S2까지 식을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빼주는 거는 솔직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15번이요. 두 다항함수 fx, g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x는 1에서의 곱의 미분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사실 얘는 fx와 gx가 다항함수라고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그냥 미분법 쓰면 돼요. f'1에다가 g1 더하기 f의 1에다가 g'1이다. 뭐가? fx 곱하기 gx의 전체 미분인데 여기 x에 1 대입한 거. 그쵸? 그러니까 나는 얘들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에서 지금 f1이 나오죠. 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죠.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2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g의 1이라고 하는 것도 극한값 존재하는데 0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 빼기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게 빼기 f의 1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것도 빼기 g의 1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거 f'1이 4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g'1이 얼마다? a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f'1 4예요. 거기다가 g1은 얼만데? 2-a 더하기, 그 다음 f1은 얼만데? a 빼기 2고 g'1은 얼만데? a.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따라서 a제곱에 마이너스 2a인데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6a 더하기 8 더하기 1은 0이죠. 그럼 결국은 a 빼기 3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상수 a의 값, 이걸 만족하는 건 얼마예요? 아이고, 상수 a 값은 3이다. 답은 3입니다. 됐나요? 15번이었고요. 점점 4점짜리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곱의 미분법을 물어보는 문제.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요. 식을 변형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시간이 좀 다르게 걸렸을 겁니다. 얘를 보자마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얘는 우리가 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냈으면 좀 더 잘 풀었을 건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의 형태로 풀 수 있겠다. 왜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얘는 s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s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4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32분의 23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뭔데?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32분의 23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s제곱의 c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정리하면 32분의 9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거 2에다가 s제곱의 c의 제곱이죠. 돼요? 그러면 결국 s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64잖아요. 그러니까 64분의 9야. 그러면 sc라고 하는 거는 두 개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뿔마 8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죠. 요거 2, 4분면이다.
그러면 이 이사분면에서는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음수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여야 되겠다. 따라서 요거에 만족하는 값은 s 곱하기 c는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값 찾을 수 있겠죠. s-c, s-c를 구해야 돼. 여기 있는 거 제곱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sc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고 얘는 1에다가 더하기 8분의 6이 되면 되는 겁니다.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정리하면 8분의 14가 될 거고요. 얘는 4분의 7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s-c죠. 근데 s라고 하는 게 양수였고요. c도 음수였어. 근데 얘를 뺐네? 그럼 얘는 양수여야죠. 따라서 여기다가 근호 씌우면 되니까 2분의 얼마가 되겠다?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이 1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나왔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었을 건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니까 식변형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방법적인 것만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16번까지였고요. 2부에서 17번부터 21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